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5일 이화영 법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장을 하는 기괴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화영 측 김광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검사들이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더니 재판장의 허가도 없이 곧바로 짐을 싸서 법정을 나가버린 것이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룰을 어기고 판을 엎는 것. 이게 법을 집행한다는 검사들이 할 짓인가? 이는 명백한 공판관여 의무 해태이자 징계감이다. 법정 모독도 유분수다. 이어 이러한 기괴한 행동의 배경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수원지검이 무려 42명의 교도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정상적인 공소유지인가? 이유는 뻔하다. 법무부 감찰 TF 조사 결과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저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연어술 파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저들은 이 감찰 보고서를 무력화하려고 발악을 했다. 교도관 42명을 법정에 줄 세워 압박하고 윽박질러서 감찰 보고서와 다른 진술을 쥐어 짜내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거봐라, 법무부 감찰의 영털이다. 교도관 증언을 봐라 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려던 더러운 속셈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저들은 기피 신청과 집단 퇴정이라는 초유의 항명 사태를 저질렀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가 할 짓인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재판을 보이콧하고 도망치는 꼴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검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오만방자한 검찰 권력의 몽둥이가 약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 준비 과정에서 이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들은 공익의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무죄에 관한 증거가 검사 수중에 있다면 제출해야 되는 거죠. 언니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장관님 그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검사의 객관 의무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 장관님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셨고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통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을 파악하셨죠. 지금 뭐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검사들이 국민께 송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감찰까지 했는데 무슨 64명이나 신청을 한단 말입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이에 대해 좋지 않은데 강유정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검찰이 넋이 빠진 놈들이에요. 내란 세력이에요. 그런데 장관님은 18명의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라. 해도 안 하겠다. 이런 검찰이 당나라 검찰이지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위해서 검찰의 기강을 위해서 내린 감찰 지시가 타당하다,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법관이나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이게 부적절한 행태들이 지금 연이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려가 아니라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국헌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장관이 좀 너무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내 말씀 못 드려요.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이 검찰이 썩어가지고 선택적 행동을 하고 있는 이때 도대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장관께서 먼저 지시가 있어야 돼요. 꼭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법사위에 와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 오해가 필요한 조치를 예, 오해가 있는 이화영 부분. 그 검찰들 퇴장했을 때 뭘 조치했어요, 장관이? 저희가 뭐 즉시 어떤 사건 진상 파악해갖고 좀 보고하게 했고요. 지금 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국회에 나와 있는 바람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지금을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월 18일이면은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나올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한 윤석열을 법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은 오늘 국민의 소장파 의원들이 우리라도 반성하고 사과하자, 이런 운동이 국민의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법안행정처장님께서는 그 난동 부리고 소란 피운 그 변호사들을 고발하고 처벌을 원한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고, 법무부 장관은 선택적 항명을 한 18명의 검사장과 이화영 부지사 재판 증인 채택 안 해준다고 퇴장해버린 그런 검사들은 고발해서 감찰해서 반드시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거는요. 아까 그 감치 관련해갖고 저희들이 엄정하게 지침을 다시 만들어줬는데 그 당시 법정에 아닙니다. 법정에 있었던 그 교도관들은 동부에서 온 그 교도관들이었고요. 이게 감치 장소가 서울고시로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있던 교도관들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차고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들은 새로 지침을 내렸고요. 어쨌든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전 정부의 검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의원님.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 이전의 검찰과 다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찰의 선택적 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뽑아내라 이거예요. 뭐 저희들이 뭐 대부분 그 과거 정부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검사들은 뭐 많은 분들이 좀 퇴진시켜놨고요. 다만 어쨌든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그게 나라가 시끄러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의원님. 이어 추미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뭐 핵심을 장관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엄정한 기강을 잡겠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잘하고 그건 있다 분명하게 다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예. 다르지 않고요. 네. 또 아직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자꾸 엄호하고 방패가 되시는 모습은 이 국민의 아니, 위원장님 절대 여론과 엄호하고 방패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검찰들이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서도 조용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결과로서 저희들이 장관님,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장관님 있습니다. 이미 어느 쪽을 보시더라도 이 검사의 이 기피 신청과 항명 퇴장이나 변호인의 법정 모독, 판사 모독하는 건 심각한 사법 교란 사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그 국무위원으로서는 유감과 그 깊은 국민 불안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용한 개혁은 끝났습니다. 내란 진압 1년이 되어가도록 제대로 응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이 한덕수에게 15년을 구형한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한덕수 15년 구형은 내란의 중대성에 비해 낮습니다. 법원은 구형과 달리 선고형을 청할 수 있으니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또 이진관 판사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JTBC에 출연한 최강욱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특검은 원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예.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해놓으니까 방조의 경우에 이 주범의 한 반 정도를 구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범을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그 유기징역의 상한을 넘어서는 30년을 전제로 해서 한 15년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아시는 것처럼 재판부가 재판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까지 포함시켜라 이래가지고 공소장이 추가로 지금 변경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걸 네.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뭐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이 애초에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거를 적용하다 보니 생긴 일종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ICBM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